네, 그러면 54페이지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시스 파일은 챕터 2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다운받았던 모스 엑셀의 챕터 2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파일 열어볼게요. 네,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정보 처리 활용 능력, 활용 과정 이런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함부로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유효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어떤 규칙을 설정해서 규칙에 맞는 데이터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특히 정수로 제한 거는 문제가 시험에 거의 나오거든요. 아무 값이나 입력할 수 없도록 정수만 입력 가능하도록 해라. 뭐 날짜만 입력 가능하도록 해라. 또 텍스트 길이로 뭐 제한을 건다든지 예, 수식으로 제한을 건다든지 등등 다양한 조건을 줄 수 있지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수로 소수점 자리는 안 들어가도록 오직 정수로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라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안 맞는 말이 안 맞는 값이 들어왔을 때 규칙 위반이 들어왔을 때는 오류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56페이지로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56페이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피스 시험 워크시트에 D5에서 F24까지는 점수가 50 미만 100 이상인 값을 입력하거나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중지 스타일과 50에서 100 사이 값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럼 범위를 잡아봐야 되겠네요. 먼저 D5에서부터 F24, D5를 찍고 Shift를 누른 채로 F24를 찍고 그렇게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저처럼 이거 아시죠? 첫 번째 셀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셀 찍고 어저께 우리 잡을 때 첫 번째 셀 찍고 Shift 누른 채로 마지막 셀 찍고 이렇게 잡았었잖아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유효성 검사 주는 게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빨리 주고 싶으면 이거 Alt 한번 눌리고 A 한번 눌리고 V를 2번 눌러도 됩니다. 유효성 검사 빨리 혹시 하고 싶으면 범위를 딱 잡은 다음에 차례대로 이건 한 번씩만 누르는 겁니다. Alt 한번 눌리고 뗐다가 또 A 한번 눌리고 뗐다가 V 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 요소 검사가 바로 불러져요. 네, 그 데이터 탭에 하여튼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이거 클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시험지에 또 잘못 누르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이런 거는 실무에서나 쓰시고 그처럼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바로 클릭해도 됩니다. 이거 버튼 이렇게 들어가도 좋고 예, 그래서 이제 설정에서 제한 대상이 모든 값으로 돼 있나요? 모든 값으로 돼 있는 것을 뭘로 바꾸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한 대상이 문제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 유효하지 않음이라고 나와야 된다. 소수점 자리가 들어가면은 유효하지 않다 해서 오류 메시지를 띄울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로만 제한을 걸겠다.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정수로만 입력할 수 있다. 이 범위는 뭐뭐 점 얼마 얼마 그런 거 점 뒤에 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50, 최대값은 100, 처음에도 하여튼 뭐 1에서 5 사이 값만 입력 가능하도록 해.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값을 1로 하고 최대값을 5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게 50, 100 설정하고 여기에 설명 메시지는 찍었을 때 나오는 설명글이라서 뭐 그런 말 없으면 패스하면 되고 오류 메시지 탭으로 건너와서
오류 메시지의 스타일이 뭐죠? 스타일도 예, 얘기가 있어요. 중지 스타일과 이런 말 보이세요? 중지 스타일 나올 때도 있고 뭐 정보 스타일 나올 때도 있고 뭐 경고 스타일 나올 때도 있고 문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저 뒤에 실전 모의고사에 정보 스타일 뭐 이렇게 I 모양으로 나온 정보 스타일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지금 중지 X자 모양으로 나오는 중지 스타일로 하고 제목에는 유효하지 않은 그다음 오류 메시지 내용으로는 50에서 100 사이에 그 띄어쓰기 잘 해주세요. 같이 입력해 주세요.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오타 같은 거 안 놓쳐서 주의하세요. 그런 것 때문에 감점이 많이 돼요, 진짜. 그래서 이제 됐으면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에 입력을 만약에 200 엔터 해보세요. 200 파워포인트 첫 번째 점수 200 해서 엔터 하면 될까요? 이런 말이 뜨나요? 네, 오류 메시지가 뜨나요? 우리가 설정한 대로 이렇게 제목, 뭐 중지 스타일, 또 이렇게 내용 이런 게 다 나오나요? 네. 취소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자리를 넣어도 안 되겠죠. 예를 들어 55.555 이렇게 막 제가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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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하면 안 된다고 하죠. 정수만 넣도록 했기 때문에. 그죠? 55점은 되겠죠. 55 엔터하면 되겠죠. 근데 소수점은 안 되죠. 계속해서 뒤에 58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오피스 시험 워크시트에 H5에서부터 H24셀 범위에 있는 값 중 80과 100 사이에 없는 값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이런 걸 막 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어떤 점수대에서 딱 원하는 그런 뭐 점수대만 찾고 싶은 거예요.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H5에서부터 H23 평균 점수 범위잖아. 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80하고 100 사이에 없는 값들을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 범위를 잡고 유효성 검사를 주세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Alt 한 번, A 한 번, V 두 번 누르든지 Alt, A, V 뭐 이렇게 눌러도 유효성 검사는 뜹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수로 제한을 걸어볼게요. 네. 설정에 와서 설정 탭으로 와가지고 제한 대상은 정수로. 뭐 정수로 하는 말 없긴 하지만 소수점 자리가 포함되지 않도록 이런 말이 없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 정수만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그래서 그냥 정수로 할게요. 그런 다음에 어, 최소값을 80으로 하고 최대값을 100으로 하고 그렇게 설정을 해보세요. 이 설정 탭에서 정수로 해가지고 최소값 80, 최대값 100으로 하셨어요? 네. 그럼 이제 그냥 이건 뭐 오류 메시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확인할게요. 바로 확인하시고 어,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셔가지고 혹시 잘못된 데이터라고 있어요? 네, 잘못된 데이터라고 눌러보시거나 아니면은 Alt 한 번, A 한 번, V 한 번, I 한 번. 네, 그렇게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데이터가. AVI. 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나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 60페이지 적응 문제는 1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적응 문제 1번은 또 뭐 1보다 작은 값, 100보다 큰 값,
소수점 자리가 포함된 값을 입력하는 경우는 유효하지 않음으로 표시해라 하면은 방금 유효성 검사에서 정수로 제한을 거는 거고 소수점 자리 못 들어가도록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00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류 메시지도 잘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네, 할 수 있겠죠, 집에서. 이제 6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 스타일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또 스타일에 대해서 또 나오네요. 워드에 스타일이 있었듯이 엑셀에도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볼게요. 챕터 2의 셀 스타일이라는 파일입니다.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요.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연간 매출인지 보너스 워크시트인지 시트 확인이 필수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트를 지정해 줬을 때는 시트를 꼭 확인하시고 어, 셀에 빨간색 이중 테두리를 아래쪽에 적용하는 내 제목이라는 셀 스타일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워드에도 이제 스타일을 만들고 막 스타일을 수정하고 이런 거 해봤었죠. 워드에서. 홈 탭에 스타일 있었잖아요. 엑셀에서도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스타일을 수정하는 문제가 막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우리가 먼저 새 셀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좀 빈 셀을 찍어 놓고 할게요. 어떤 셀을 찍어 놓고 하면 거기에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냥 빈,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때 워드에서도 새 스타일 만들 때 빈 단락을 찍고 있었죠. 네. 워드에서도 뭐 빈 표준 단락을 찍고 제가 뭐 새 스타일 만들고 막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엑셀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만약에 클릭해놓고 들어가면 걔가 또 그 가지고 있는 서식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빈 셀을 찍어놓고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있는 거는 워드하고 똑같아요.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서 스타일 갤러리 자세히 눌러보세요. 그래서 스타일 갤러리에서 새 셀 스타일 있습니까? 네, 새 셀 스타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스타일 창이 이렇게 떴고 스타일의 이름은 내 제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제목.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가지고 서식을 줄 거예요. 빨강색 이중 테두리를 아래쪽에 적용하는 내 제목이라는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라고 했으니까 서식을 눌렀을 때 어저께 셀 서식 창이 뜨죠? 여기 테두리 쪽으로 와보시죠. 테두리 탭으로 오셔서 항상 선 스타일부터 설정하셔야 돼요. 선 스타일이 이중선이죠? 요거 이중선 먼저 잡고 저처럼 선 스타일부터 그 다음 자동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빨강색으로 바꾸고 표준 색깔의 밑에 빨간색 정확한 거 찾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적용하는 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아래쪽 선 스타일부터 이중선 바꾸고 그 다음 색깔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클릭한 거죠. 아래쪽에 적용을 쓸 때. 주고 됐으면 확인할게요. 확인까지. 그럼 위에 갤러리에 제일 처음에 내 제목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시키지 않았지만 이 내 제목 스타일을요.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시죠. K4에서부터 K6, K4에서부터 K6까지 잡고 내 제목 스타일을 클릭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실래요? 클릭하면 적용됩니까? 네. 이렇게. 적용이 아마 시험에 어떤 범위가 이제 이런 스타일이 적용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뒤에 63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타일은 아마 있을 건데 이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스타일이 내 제목이라는 스타일의 서식에서 테두리를 파랑 아래쪽 이중 테두리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테두리를 또 파란 색깔로 바꾸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럼 내 제목 스타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마우스 오른쪽 수정. 워드에도 똑같은 거 있었죠. 제목 1 스타일을 뭐 마우스 오른쪽 수정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워드에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엑셀도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수정하는 게 제일 빨라요. 내 제목 스타일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수정. 서식 단추 눌러가지고 파란색으로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색깔이 표준 색깔의 파란 색깔. 정확한 파란 색깔로 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적용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색깔부터 바꾸고 클릭하셔가지고 아래쪽에 그렇게 파란색이 딱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면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게 보이면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확인했을 때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국, 미국, 유럽 여기가 아까 우리가 줬던 내 제목 스타일이 그렇게 파란 색깔로 바뀌었나요? 네, 일반 셀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 제목 스타일 준 데만 그 적용될 수 있도록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수정을 한 거예요. 지금. 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6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65페이지는요. 사용자 지정 테마 및 테마 요소 작성 했는데 이것도 워드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테마 색깔 지정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워드에서. 사용자 지정 색으로. 테마는 원래 디자인 탭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워드에서는. 네, 파워포인트나 워드는 여기 디자인 탭에 있었어요. 디자인 탭. 그래서 디자인의 테마였죠. 근데 여기 엑셀 쪽은 디자인 탭이 안 보이죠. 네, 디자인 탭의 역할을 하는 게 엑셀에서는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 탭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와보시면 테마가 제일 왼쪽에 있네요. 근데 이 테마에 가보시면은 저번에 워드에서 우리가 뭐 인증서 테마 이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워드에서 만든 테마가 엑셀에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워드에서 만들었던 테마입니다. 우리 워드 수업할 때. 이 색깔도요. 워드에서 뭐 빨강 강조 뭐 이런 거 만들었었거든요. 이거 원래 있는 색깔이 아니거든요. 이런 애들이. 네. 그래서 워드에서 만들었던 색깔들이 엑셀에도 이렇게 막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테마는 이렇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데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에 가서 자연주의 테마 있습니까? 네. 자연주의 테마를 적용하고요. 테마색은 따뜻한 파란색으로 적용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주의 테마를 주고 나면 색깔, 글꼴이 자연주의 테마의 그 색깔, 자연주의 테마의 글꼴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그 색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이 색 가가지고 밑에 오피스 기본 만들어진 테마들 중에서 따뜻한 파란색이라고 있어요. 따뜻한 파란색이라는 색깔이 있나요? 밑에 쪽에 있을 겁니다. 오피스 테마 쪽에. 네, 따뜻한 파란색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사용자 지정으로 만든 것들은 지금 수업 시간에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위에는. 집에서는 아예 없을 겁니다. 이런 게.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피스 적혀 있는 쪽에 이쪽에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시험지에도 위에 이렇게 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뜻한 파란색, 뭐 녹색으로 적용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65페이지 이 문제. 워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색 사용자 지정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죠. 워드에서는. 엑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자 지정색을 만들거나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65페이지 적용 문제, 중요한 문제가 다 중요하네요. 65페이지 적용 문제 1, 2, 3이 다 중요하네요. 스타일을 만들어야 그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으니까
뭐 1번도 중요한 거고, 그 2번은 스타일 수정하는 거고, 아까 마우스 오른쪽 스타일 수정하는 게 2번이고, 3번은 그 테마 색상을 녹색으로 변경하고, 테마 이름을 녹색 테마로 현재 위치에 저장한다. 이거는 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색깔을 아까 따뜻한 파란색 밑에 쪽에 녹색이 있었거든요. 요걸로 주고, 테마색을 이걸로 주고, 그리고 테마를 녹색 테마로 저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색깔을 바꾸고 나서 녹색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테마에 가가지고 현재 테마 저장하는 거 있었죠. 워드에서도.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엑셀에서 또 나옵니다. 테마의 색깔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녹색으로 예를 들어 바꿨다.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테마의 색을 이렇게 바꾼 후에 녹색으로 바꾼 후에 테마로 가가지고 현재 테마 저장으로 현재 이 색깔 글꼴을 또 다른 테마로 등록시키는 거죠. 녹색 테마라는 이름으로 등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워드에서도 쓸 수 있겠죠. 워드에서도 녹색 테마를 쓸 수 있겠죠.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에 관련된 사항들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죠. 매크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시죠. 오스 엑셀 챕터 2의 매크로입니다. 우리 이제 매크로가 뭔지 잘 아시죠? 워드에서도 나왔잖아요. 매크로. 녹화하는 기능이었죠. 네. 매크로 기록 그 시작해가지고 어, 기록 중지할 때 과정을 기록 중지할 때까지의 과정을 녹화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었죠. 뭐가 필요합니까? 매크로 작업을 할 때? 개발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또 나오고 있죠. 67페이지.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라. 중요합니다. 이제 모르면 안 되죠? 네. 워드에서도 꺼내야 되고 엑셀에서도 꺼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꺼냈다면은 집에서 아직까지 안 꺼내셨다면은 진짜 심각한 겁니다. 네. 집에서 꼭 꺼내시고요. 이제 파일의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한다 하는 거 워드나 엑셀에서 무조건 꺼내야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했죠. 네, 꺼내주세요. 파일 탭에 옵션에 가셔가지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개발 도구를 꼭 체크하세요. 아니면 정 귀찮으시면 그렇게 귀찮으시면 그냥 이 리본 메뉴 이 리본 메뉴에서 아무 때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만 눌러도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리본 메뉴 이 메뉴의 빈 공간에서 저처럼 마우스 오른쪽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 한 번만 체크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는 이후에 뭐 신경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우리 매크로 기록 녹화하는 버튼 눌러가지고 워드에서도 매크로 기록하셨죠. 네, 그래서 엑셀에서도 또 이게 나오고요. 매크로 기록하는 게. 또 매크로 보안 설정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개발 도구의 그 코드 그룹에서. 워드에 나왔잖아요. 그 매크로 보안에 가가지고 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모든 매크로를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게 나왔었죠. 네, 그거 설정하는 게 엑셀에 또 나와요. 네, 엑셀 시험에도. 네, 69페이지로 갑니다. 69페이지가 또 중요한 내용이고요. 2016년 워크시트에 A1셀을 글꼴은 HY 경보디, 글꼴 색 파랑, 글꼴 크기 14로 서식을 설정하는 매크로를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2016년도 워크시트에 A1셀을 딱 찍고 하세요. 매크로 기록이 시작되면 그 시트의 이동이나 셀의 이동도 다 녹화가 되거든요. 셀의 이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동을 따라서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애초에 찍어놓고 적용시킬 위치가 있으면 그냥 찍어놓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세요. 이 녹화하는 버튼이 안 보여서 못했다 하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럼 개발 도구 꺼내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녹화하는 버튼 여기 밑에도 있다 했죠. 이걸로 하셔도 된다 했죠. 워드하고 똑같고요. 네. 그래서 매크로의 이름이 뭐죠? 제목 서식이네요. 제목 서식. 참고로 매크로 이름은 띄어쓰기 못 줍니다.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막 주면요. 매크로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평상시 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런 공백 같은 거 주면 안 되고요. 매크로 이름 주실 때. 항상 글자로 시작해야지 숫자로 시작해도 안 됩니다. 숫자로 막 시작해도 안 되고요.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바로가기 키도 워드에서는 막 Alt, Ctrl 9번 바로가기 키 주고 이런 거 나왔었죠. 워드에서. 네. 네. 하지만 엑셀 쪽은 바로가기 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키를 좀 복잡하게 주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채로 예를 들어서 Shift 누른 채로 C 눌러보세요. 여기 딱 찍어가지고. 그러면 Shift와 함께 줄 수 있거든요. Shift와 함께 이렇게 한영 한영 바꿔가지고 Shift 누른 채로 C 눌리면 되죠, 그죠? Shift와 함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엑셀을 지우면 되고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되고 좋으면 그리고 저장 위치는 어딘가요? 네,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는 건 워드랑 똑같죠. 워드에서 또 현재 문서에 저장해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워드 시험 치는 사람들은 기억이 나야 될 텐데 항상 현재 문서에 저장합니다. 네. 워드든 엑셀이든. 네. 그래서 이름만 잘 주고 엑셀을 가면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이름만 잘 주고 확인 눌리면 녹화가 시작되는 거죠. 확인 눌린 시점부터는 녹화 타입이 도니까 이제부터 조심해야 돼요. 네. 이제부터는 메뉴 이런 홈 탭, 삽입 탭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탭 메뉴는 상관이 없는데 명령을 잘못 또 클릭을 했다든지 뭐 여기 있는 뭐 이런 거 잘못 눌렀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 녹화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우리는 글꼴 바꿔야 되니까 홈 탭으로 가야 되겠죠? 홈 탭으로 오시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HY 경고딕으로 바꿔주시고요. 맑은 고딕 돼 있는데요. HY 경고딕 바꾸고 그 다음 크기도 14포인트로 바꾸고 또 글꼴 색도 파란 색깔로 바꾸고 HY 경고딕 14포인트 글꼴 색은 파란 색깔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거라고 했죠. 이거 기록 중지. 이거 안 눌리면은 다음 작업까지 계속 망치게 됩니다. 다음 작업까지 계속 녹화 테이프 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이 기록 중지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기록을 꼭 멈춰 주셔야 돼요. 개발 도구 쓰는 게 좀 좋겠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기록 중지 안 눌린 실수 제일 많이 한다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다음 71페이지로 또 넘어와서 71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 워크시트에서 B1셀에 제목 서식 매크로를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017년 워크시트로 와보시죠. 2017년도 워크시트. 시트 확인하시고 지금 탭 메뉴 없어진 분은 홈 탭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세요. 홈 탭을 오른쪽 눌러주세요. 이 보면은 축소되어 있는 거 풀어주세요. 네, 제가 저번에 이거 얘기했죠. 시험 칠 때 이거 막 여기 더블 클릭하지 말라고. 더블 클릭하면 막 축소된다고. 네, 그래서 그 잘못 탭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축소가 됐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축소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시험 칠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긴장해가지고 그런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메뉴를 막 축소시켜서 막 네, 그렇게 막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계속 축소됐다 나타났다 축소됐다 나타났다 신경 써해가지고 못했다는 분들이 막 계세요. 네, 그럼 마우스 오른쪽 축소를 풀어주셔야 돼요. 네. 그런 건 뭐 점수하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네. 2017년 워크시트에 지금 B1셀로 오세요. 저처럼 2017년도 워크시트 B1을 찍고 우리가 아까 매크로 만든 거를 바로가기 키를 안 줬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를 안 줬으니까 개발 도구에 매크로로 가볼게요. Alt F8번을 눌러도 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창을 띄워볼게요. 그래서 만들 때는 매크로 기록으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매크로 실행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할 때는 매크로 창을 띄워서 그 매크로를 선택하셔서 실행을 할 수 있고
편집이나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행을 해보시죠. 제목 서식을 찍고 실행. 그럼 실행이 됩니까? 바뀌었습니까? 제목 서식을 실행하면 바뀌고 있네요. 이 매크로가 마음에 안 들면 편집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이 뜨거든요. 잘못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이 비주얼 베이직 창이 뜨면은 막 내가 글꼴도 바꿀 수 있고 뭐 크기도 뭐 바꾸고 뭐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밑에 쪽에서 근데 네, 그렇게 혹시 비주얼 베이직 잘못 열린 사람은 편집을 잘못 열린 사람 파일에 닫기로 이렇게 파일을 닫고 엑셀로 돌아가기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크로 하여튼 여기 얘를 실행하고 편집하고 삭제하고 막 할 수 있는데요. 네. 매크로 창에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그런 안 나옵니다. 만드는 게 나오지. 그다음 72페이지 중요한 내용이네요. 72페이지는 워드에도 나오죠. 디지털 서명되지 않은 모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엑셀 설정을 변경합니다. 이거는 뭐죠? 디지털 서명 인증받은 매크로만 쓸 수 있도록 해. 그게 바로 매크로 보안이었죠?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이요. 기본적으로 매크로 보안 설정에 항상 두 번째 걸로 돼 있습니다. 시험 시에도 그렇고 집에서 확인해 보셔도 이걸로 돼 있을 겁니다. 모든 매크로 제외되도록 원래 돼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세요.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도록 해요. 됐으면 확인할게요. 그래서 모든 매크로 다 포함하도록 해라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에서는 현재 통합 문서를 지역 매출 실적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크로까지 포함하는 형태의 파일은 파일 형식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 워드에서. 워드에서도 원래 워드의 확장자가 뭐뭐.docx였잖아요. 워드 문서가. 근데 매크로 포함하는 문서는 뭘까요? 네, docm입니다. 그럼 엑셀은 뭘까요? xlsx가 원래 엑셀의 기본 확장자인데 네, xlsm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장자가 xlsm 파일이 바로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는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예, 그래서 F12번 눌러서 저장하면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도 그랬고 제가 항상 다른 이름 저장할 때는 F12번을 제일 빠르기 때문에 씁니다. 파워포인트, 워드, 뭐 엑셀 할 것 없이 F12번으로 다른 이름 저장하세요. 파일 형식 바꿔서 저장할 때도. 네. 그래서 지역 매출 실적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저장하라고 했어요. F12번 눌렀을 때 파일 형식을 꼭 먼저 바꿔주세요.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로. 확장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폴더 옵션에 따라서 파일 확장명 숨기기가 돼 있으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그리고 파일 이름은 지역 매출 실적 기본 잡히는 위치에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본 잡히고 있는 챕터 2에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 형식만 잘 바꿔가지고 지역 매출 실적으로. 네. 74페이지 적응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1번, 3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74페이지의 적응 문제 1번은 매크로를 만들 때 그 열너비를 25로 하고 셀을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매크로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어 보죠. 빈 셀을 클릭해 놓고 할게요. 이런 빈 셀을 클릭해 놓고 뭐 이런 데 찍어 놓고 하셔도 되고 어, 그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가봅니다. 매크로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열너비. 네. 현재 열려 있는 파일에서 그냥 바로 만들어 봐요. 그냥 열너비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 열너비
현재 통화문서에 그대로 저장하면 되니까 확인하고 열너비 바꾸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홈 탭에 여기 셀 그룹에 여기 서식 쪽에서 열너비나 행높이 바꾸는 게 있습니다. 홈 탭에 셀 그룹에 내가 선택해 놓은 그 셀에 열의 너비나 행의 높이를 바꾸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홈 탭에 셀 그룹의 서식에서 열너비 해가지고 열너비를 25 입력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오른쪽 맞춤은 이걸로 하면 되죠. 홈 탭에 오른쪽 맞춤 이렇게 해서 기록 중지하면 되겠죠. 오른쪽 맞춤까지 눌리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쓰세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여기 그 합계열에다가 합계 이런 데 찍어가지고 N3에 찍어가지고 아까 매크로 개발 도구의 매크로 또는 Alt F8번 눌러가지고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합계 여기 글자에 찍고 우리가 방금 만든 열너비 매크로를 한번 실행해 보세요. 네, 됩니까? 열너비가 늘어납니까? 네. 열너비 딱 실행하면 딱 늘어나고 오른쪽 맞춤도 되고 네, 그래서 1번이 하여튼 이런 겁니다. 집에서도 연습을 해보세요. 네, 3번은 매크로 보안이고요. 이제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에 그 양식 컨트롤이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그 컨트롤 삽입하는 거 막 나오는 거 같네요. 아, 참. 여기에 지금 뒤에 보니까 매크로를 또 뭐 지정을 해서 실행도 하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에 매크로가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지금 이 파일이 XLSM 파일이에요. XLSM 파일이 매크로 사용 문서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매크로가 있는데 매크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매크로 보안을 아까 디지털 서명 인증받은 것만 쓸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에 가셔가지고요. 저처럼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으로 오셔서 요거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바꾼 다음에 파일을 다시 열어주세요. 그래야지만 매크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식 컨트롤이라는 파일에 매크로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고 싶으면 지금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매크로 보안을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꿔서 써주시고요. 네 번째 걸로. 상위 버전은 이 말이 아니고 다른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네 번째 걸로 하시면 돼요. 네 번째 걸로 하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네, 확인하시고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셔야 돼요. 파일을 닫았다가 네, 다시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필요한 파일이 지금 양식 컨트롤입니다. 양식 컨트롤. 그럼 76페이지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다 하여튼 컨트롤 이런 것들은 워드에서도 뭐 그림 컨텐츠 컨트롤, 날짜 컨텐츠 컨트롤 이런 거 있었죠. 워드에서도. 그림 컨텐츠 컨트롤 넣어라 그런 거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개발 도구에서 컨트롤 그룹에서 넣었었죠. 네, 엑셀도 컨트롤 관련된 문제 뭐 나오고 이러면 개발 도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현재 그 수강 신청 워크시트의 G5, G5셀에는 단추 양식 컨트롤 삽입한 후 제목 서식 매크로를 지정하고 단추 이름은 서식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저처럼 G5를 찍으세요. G5 여기. 내가 찍은 곳이 G5가 맞나 그런 거는 이름 상자를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단추를 넣을 건데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가보면 엑셀도 이런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이게 단추 양식 컨트롤이고 그 옆에 거는 뭡니까? 단추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거.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시험에 아마 요거 나올 겁니다. 콤보 상자.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여기 콤보 상자 얘거든요. 얘. 요거 요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시험에. 뭐 엑셀 시험에. 지금은 이제 양식 컨트롤 요거를
단추 양식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이 단추 양식 컨트롤은 매크로 지정할 수 있는 단추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선택하신 후에 커서가 이쯤 왔을 때 이제 얇은 십자로 바뀌었죠, 커서가. 커서가 이쯤 왔을 때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넣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Alt를 누르고 있는 채로 드래그해서 넣고 Alt를 누른 이유는 딱 달라붙도록 셀에 딱 정확하게 달라붙도록 넣기 위해서 Alt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딱 넣으면 셀에 딱 맞춰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추를 넣어보세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그러면 Alt 안 누른 채로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Alt 딱 누르면 딱딱딱 달라붙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lt는 셀에 딱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Alt 안 누른 채로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부드럽게 막 되는데 Alt를 누른 채로 하면 따다다닥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네, 그래서 그 Alt를 누른 채로 해야지 셀에 딱 맞춰서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넣고 나서 Alt를 띄세요. 네, 단추를 넣고 나서 Alt를 천천히 띄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매크로 지정창이 떴습니까? 이렇게 단추를 넣었을 때 매크로 지정창이 안 떴다면 단추를 다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추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개발 도구에 이 삽입의 단추 양식 컨트롤을 먼저 선택하신 후에 저처럼 단추를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이렇게 이제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딱 넣으면 매크로 지정창이 떴죠? 네. 그리고 제목 서식 매크로 있습니까? 제목 서식 매크로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단추에 지금 지정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제목 서식 매크로를 더블 클릭. 저처럼 제목 서식 매크로를 더블 클릭하면은 지정이 됩니다. 아니면 선택해서 확인하면 지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추의 이름도요. 단추 몇 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아직 바꿀 수 있거든요. 글자를 클릭해서 서식이라고 바꾸라고 했네요. 단추의 이름은 서식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서식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추의 이름. 서식이라고 쓰고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ESC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ESC로 빠져나오세요. 그래가지고 B2에서부터 E2셀 범위에 매크로 적용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B2에서부터 E2면 여기네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수강 신청 현황 여기 이쪽에 B2에서부터 E2까지 범위를 딱 잡아보세요. 범위를 잡고 서식 단추 눌러보세요. 서식 단추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까? 클릭을 했을 때 네, 병합이 되면서 딱 이렇게 저처럼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까 매크로 보안 설정을 안 바꾼 거죠. 아까 매크로 보안에 가서 제가 네 번째 걸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을 네 번째 걸로 바꾸고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지만 이런 매크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9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이네요. 시험에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수강 신청 워크시트에 콤보 상자 양식 컨트롤 옵션을 변경합니다. 라고 했고, 이때 컨트롤 서식에 개설 과목 워크시트의 A열의 그 과목명 이름을 범위로 사용하고 H3셀에 연결되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콤보 상자가 지금 얘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드롭다운 버튼이 있는 상자. 이 화살표 단추가 있는 상자요. 지금 눌러봤을 때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콤보 상자 눌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나요? 이상한 거 넣었으면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네. 그 콤보 상자 이거 드롭다운 버튼 눌러보세요. 그냥 이거를. 네. 이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목록에. 이 목록에 뭔가 나오도록 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 서식으로 가. 콤보 상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 서식. 안 움직이면서. 네, 그럴 거면 속성을 누르세요. 그럴 거면 속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떴죠? 똑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컨트롤에 입력 범위를 어디를 잡을 거냐면
개설 과목 워크시트의 A열을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설 과목 워크시트 A열의 과목명을 범위로 사용해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입력 범위 여기 칸에 찍고 하시든지 아니면 이 창이 불편하시면은 축소했다가 확장했다가 하는 버튼이 이거니까 네, 축소를 시켜놓고 잡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신 분은. 네. 근데 여기 찍어놓고 하셔도 됩니다. 개설 과목 워크시트면 마지막 시트네요. 네, 이 마지막 시트 여기를 찍고요. 마지막 시트 개설 과목 워크시트에 딱 찍고 A열에 IT 특론에서부터 창업 교육 세미나까지를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개설 과목 워크시트에 A1에서부터 A1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나요? 입력 범위에. 네. 그리고 이제 셀 연결 칸에 내려와서 그 막 지우시고 적으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냥 범위를 잡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잘못 잡았으면 그냥 다시 잡으면 생기거든요. 다시 이렇게 잡기만 하면 생기거든요. 근데 막 지우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 아예 그냥 싹 지우고 다시 그냥 드래그해서 잡으면 생깁니다. 그래서 개설 과목 워크시트에 A1에서부터 A15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럼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셀 연결 칸에 찍고 이제 연결시킬 범위는 문제에서 H3에 연결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셀 연결 칸에 딱 찍으니까 원래 시트로 돌아왔죠. 본래 시트로 돌아왔잖아요. 수강시 워크 시트로. 그리고 H3을 찍고 싶은데 H4는 찍히거든요. H4는. 근데 H3은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입력하면 됩니다. 네, H3이라고. 달러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달러는 입력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H3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험에도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결시키는 게 왜 H3을 연결시키는 건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 콤보 상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위치에 그 셀이죠. 그죠? H3 셀이. 콤보 상자의 배경 셀인데 찍을 수도 없는 얘를 갖다가 왜 여기에 연결을 시켰나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할게요. 시킨 대로 했으니까. 확인하고 연결시킨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확인하셨으면은 바깥쪽 빈 셀을 찍어서 빠져나오시거나 ESC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여기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에 가서 지금 이렇게 막 입력 범위도 딴 시트에 있는 A1에서부터 A15를 잡고 셀 연결도 이 콤보 상자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셀 주소를 적어서 연결도 시키고 왜 그런 일을 했나. 일단 콤보 상자 한번 눌러보세요. 드롭다운 버튼. 그럼 아까 IT 특론에서부터 쫙 그게 나옵니까? 네. 네, 우리가 입력 범위를 사던 내용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 모바일 컨텐츠를 제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모바일 컨텐츠가 지금 몇 번째 항목입니까? 네, 세 번째 거죠. 위에서부터. IT 특론이 첫 번째고, 인공지능 특론이 두 번째고, 모바일, 얘가 세 번째죠. 그러면 H3에 뭐가 저장되고 있을 것 같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지금 여러분 옮기려고 하면 안 옮겨줄 겁니다. 근데 제가 따라할 필요 없는데,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편집 모드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옮겨보면 옮겨지거든요. 그럼 방금 3번, 그 모바일 컨텐츠가 세 번째 항목이었죠?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 3이 있는 항목의 그 번호가 H3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걸 선택하면 뭐 몇 번이 저장되고 있을까요? 네, 1번이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콤보 상자는 실제로 셀이 아니잖아요. 셀 내용이 아니고 컨트롤이잖아요. 이 컨트롤이 지금 셀을 막고 있는 건데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항목에 번호가 연결돼서 이 셀에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특론이면 2번으로 바뀌는 거고 모바일 컨텐츠면 3번으로 바뀌는 거고 그 밑에 뭐 데이터 통신이면 4번으로 바뀌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1, 2, 3, 4는 번호가 저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H3셀에. 나중에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몇 번째 항목을 선택했니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함수를 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 프로젝트에서. 인덱스 함수일 건데 나중에 인덱스라는 함수 배울 건데 내일이나 아마 나올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 번호를 불러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했니 그런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컨트롤 서식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80페이지 적응 문제도 보니까 그 1번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80페이지 적응 문제 1번은 콤보 상자를 직접 삽입해서 이렇게 그 컨트롤 서식에서 작업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를 삽입을 만약에 H5에 콤보 상자를 삽입해서 그렇게 컨트롤 서식을 작업하라고 했다면 아까 우리 개발 도구에 삽입의 두 번째 거였죠? 콤보 상자가 단추 옆에 있는 거. 아까 명령 단추 우리 넣어봤었고 그 옆에 있는 이 콤보 상자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까 이 개발 도구에서요. 개발 도구 삽입에 이 콤보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정확하게 넣을 때 어떻게 넣었죠? 정확하게 넣을 때 예,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넣으면 딱 맞춰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넣고 다시 보여드리면 개발 도구에 삽입에 이 콤보 상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그 H5면 커서가 이쯤 H5에 왔을 때 Alt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딱 넣으면 딱 정확하게 넣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Alt를 띄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컨트롤 서식으로 가서 또는 속성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컨트롤 서식을 아까 입력 범위하고 연결시키는 거. 네, 그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아까 연결시킬 때는 보통 배경셀로 연결하라고 하기 때문에 뭐 H5에 연결되도록 하시오 했다면 네, 그거는 적음됐었죠. H5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 하는 거고요. 입력 범위는 다른 시트에 있는 내용을 아까 우리 다른 시트 찍어가지고 다른 시트 충분히 학교할 수 있습니다. 네, 82페이지로 왔고 이제 수식 사용하기라는 파일을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챕터 3죠? 로스 엑셀 챕터 3의 수식 사용하기입니다. 그 82페이지에 나오는 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특히 비교 연산자 제가 어저께 설명했었는데 네, 중요하죠. 이런 거 아시죠? 이상, 이하, 이자가 들어가는 거는 는이 붙는다. 그리고 크다, 작다, 초과, 미만 이런 거는 는이 붙지 않는다. 같다. 어제 같지 않다는 기호도 제가 얘기했었죠? 작거나 크다 이게 같지 않다. 얘기했었고 네, 그런 비교 연산자. 예, 그리고 그 8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이거 아시죠? 우리 어저께 조건부 서식할 때 혼합 참조 쓰지 않았나요? 혼합 참조. 네. F4를 두 번 이상 눌러가지고 우리가 달러를 이렇게 한쪽에만 붙이는 방식 막 쓰고 했잖아요. 어저께 조건부 서식에서요. 그거 할 때 펑션 키 4번 이렇게 막 한 번, 두 번 눌러가지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어, 수식에서도요. 달러를 붙여야 될 때가 있고 안 붙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수식에서도. 그런 거 할 때는 F4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고정시키는 거. 그럼 84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84페이지는요, 수입 내역 워크시트에서 시트 확인하시고, 지금 잡혀 있죠, 수입 내역으로. 네. 여기 22셀에 총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우리 이거 그냥 무식하게 막 책에서 일일이 다 더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찍고, 이거 한번 해주세요. 여기 딱 찍고, Alt 한번 눌리고, H 한번 눌리고, U 한번 눌리고, S 한번 누르면 돼요. 이게 자동 합계예요. 우리가 합계 평균 구할 일 많이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인접한 셀에 인접해 있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그 맨 밑에 가가지고 Alt 한번, H 한번, U 한번, S 한번 누르면 썸으로 합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A로 바꾸면 됩니다. S를. 자동 평균입니다. 에버리지가 평균입니다. Alt, H, U, S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썸이 들어가지 않나요? 얘를 딱 찍어놓고요. 여기 딱 찍어놓고 Alt 한 번, H 한 번, U 한 번, S 한 번. 해서 치면 되잖아요. 네, 자동 합계.
C, U, S 이렇게요. 평균은 에버리지니까 A고요. 뭐 그런 거는 시험에서는 쓸 일이 잘 없을 거고요. 네, 그냥 제가 실무에서 그렇게 쓰라고 그냥 가르쳐 드린 거고요. 자동합계 이거 쓴 겁니다. 이거 자동합계 홈탭에 있는 자동합계 이거 쓴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 86페이지로 가보시죠. 86페이지에서는요, 수입 내역 워크시트의 이 13셀에는 총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합니다라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냥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어떤 범위의 평균 구하는 게 실제로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 13셀에 오신 다음에 여기 와서 그 함수 자체가 미리 정의된 수식이기 때문에 항상 수식은 는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수도 수식이라서요. 는을 먼저 쓰고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13셀에 와서 는을 쓰고요. 함수 이름은 average, 우리 평균을 구하는 함수 AVE 이렇게 입력해서 average가 이렇게 나오면 목록에서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는 게 뭐 귀찮으시면 딱 찍고 탭 키를 누르셔도 되긴 되고요. 아니면 뭐 직접 에버리지 다 입력해서 괄호를 열어도 되긴 되고요. 네. 근데 일단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로 인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괄호가 저처럼 열려야지 함수로 인식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함수는 괄호가 따라 붙는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나중에 오늘 하겠지만 today나 now 이런 애들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인수가 필요 없는 함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괄호는 따라 붙어요. 그래서 모든 함수는 그냥 괄호가 따라 붙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괄호 안 열리면 함수는 인식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는 average AV 해서 이렇게 average를 더블 클릭 여기서 괄호가 열렸을 때 함수로 인식된 거고 그때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 5에서부터 이 11까지만 잡아야 되죠. 이거에 지금 제가 자동 평균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자동 평균을 쓰면 이까지 잡히거든요. 합계까지. 근데 이거는 지금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5에서부터 이 11까지만 이렇게 범위를 잡으려고 직접 입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되겠죠? 이 5에서부터 이 11 범위를 잡았으면 엔터. 이렇게 는 AVE 해서 에버리지 더블 클릭 어떤 범위의 평균 구하는 거 있습니다. 시험에도 어떤 특정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간단한 문제도 있어요. 이제 89페이지로 와보시죠. 이름 정의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라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챕터 3의 이름 정의입니다. 90페이지로 왔고 판매 내역 워크시트에서 F4셀을 할인율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하고 해당 범위를 통합 문서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매 내역 시트 확인하시고요. F4셀이면 할인율 10% 적혀 있는 곳이죠. 네. 얘를 찍을게요. F4셀을 찍고 여기에는 이름 정의를 하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은 수식에서 셀 주소 대신에 불러 쓰려고 이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하면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의 이름 정의 또는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하고 이름을 편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셀을 찍어 놓고 수식 탭에 오셔서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이름을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이름 상자인 거 아시죠? 여기. 네. 예.
여기 이름 상자에 직접 그냥 적어서 여러분이 적어서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시험에서 기억이 안 나면 이름 상자에 직접 이름을 입력해서 엔터를 쳐도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름 관리자도 쓰고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 시에 다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90페이지 지금 중요한 문제고 F4셀을 찍고 수식 탭에 이름 정의로 해볼게요. 우리는 정석대로. 그럼 혹시 옆에 이 레이블 할인율이 들어가나요? 이름으로? 자동으로? 안 들어왔나요? 전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으면 적으면 돼요. 네, 할인율이라고. 안 들어온 사람 적으시면 되고. 네, 그 이름 할인율이라고 옆에 레이블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네, 안 들어오면 적으면 되고. 그대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등록시켰나. 네, 그런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 이제는 여기 할인율이라고 나오나요? 이름 상자에? F4를 찍으면? 할인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찍었을 때 할인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F4에 찍었을 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사람은 이름 관리자로 가보세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시면 거기 할인율이 있어요? 저처럼 이름 관리자로 갔을 때 할인율이 혹시 여기 F4로 잡혀 있어요? F4로 잡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맞게 등록돼 있는 거고요. 혹시 딴 데로 잡혀 있으면 편집해서 F4로 고치시면 돼요. 네. 편집 눌러가지고 F4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를. 네. 네, 근데 돼 있을 것 같고 웬만하면. 근데 할인율 이제 이게 등록됐으면 이름으로 등록됐으면 뭐가 좋냐? 할인액을 한번 구해봅시다.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가 수식에서 이름을 불러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보통 이름을 등록시킨 거기 때문에 E7, E7에 와가지고 아몬드의 할인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수식을 쓸 거니까 는 먼저 입력하시고요. 는을 썼으면 아몬드의 단가를 찍어요. C7 단가를 찍고 그 다음 곱하기 아스트리크 곱하기 이거요. 곱하기 별도 아스트리크 넣고 그리고 뒤에 수량 찍어요. 수량 D7 클릭 D7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네. 그리고 이제 곱하기 또 입력하고 요거 찍을게요. F4 그러면 혹시 이름이 들어가요? 네. 네. 엔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산이 나왔죠? 네. 얼마가 나왔습니까? 네, 36,000원 나왔습니까? 36,000원. 얘를 채우기 해보시죠. 얘를 선택해서 채우기 핸들을 또 우리 이용해서 어떻게 채우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채워보세요. 네, 더블 클릭해도 채워지고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셔도 채워지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잘 나오죠. 나머지가 잘 나온 게 다 이름 덕분입니다. 채우기를 했을 때 잘 나옵니까? 나머지들이 채우기를 했을 때. 저처럼 이런 수식을 작성하셨어요? 이렇게 C7 곱하기 D7 곱하기 할인율 해가지고 그리고 채우기를 하셨어요? 채우기를 하셨어요? 능을 쓰고 네, 먼저 찍어요. C7을 먼저 찍고 네, 네. 그 다음 네, 한번 찍으시면 돼요.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냥 클릭 네. 그냥 바로 클릭 네. 그리고 곱하기 하시고 네. 그 다음 D7 바로 얘를 찍고 곱하기 입력하시고 얘를 네, 찍고 엔터 그래서 채우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예. 치고. 예. 근데 이게 이름 등록 안 했으면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 제 걸 봐보세요. 제가 할인율 이거 이름으로 안 하고 F4가 셀 주소잖아요. F4로 제가 바꿔볼게요. F4로 하면 처음에 거는 잘 나왔죠. 처음에 거는 잘 나왔지만 채우기를 해보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할인액 이름은 잘 나왔었는데 F4로 채우니까 다 값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었죠. 밑에 애들이. 네. 그 이유가 F5, F6, F7 계속 내려와요. 상대 참조니까. 네. 상대 참조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얘가 계속 바뀌니까 10%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뀌니까 이제 뭐 계산이 안 나오고 이거 뭐
이건 숫자 아니라 문자하고 막 곱하고 있고 막 에러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름을 불렀더니 그게 다 해결이 됐죠. 이름은 왜냐면요. 절대 참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은 계속 고정입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달러가 붙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 칠 때도 이름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름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거 달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정의하면 절대 참조된다. 그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91페이지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고 현황 워크시트에서 표 이름을 표 1에서 참고 현황으로 수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참고 현황 워크시트 가보시죠. 시트 확인하세요. 참고 현황 워크시트로 왔고 여기서 표의 이름을 표 1에서 참고 현황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는데요. 얘가 표입니다. 찍었을 때 표도구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테이블 디자인 나오는 버전도 있을 거고. 그게 일반 범위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일반 범위는 또 이런 필터 단추 같은 것도 없어요. 일반 범위는. 어, 그러니까 앞에 판매 네오 워크시트에는 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판매 네오 워크시트에 다시 가보실래요? 판매 네오 워크시트에는 딱 찍었을 때 뭐 표도구 같은 거 안 생기죠? 네, 필터 단추 같은 것도 없죠? 네, 얘는 표가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지. 근데 여기는 딱 찍었을 때 표도구가 생기고 필터 단추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옆에 이런데 아무 때나 저처럼 범위를 딱 잡은 다음에 컨트롤 T 눌러보세요. 테이블이 0으로 표죠. 그래서 내가 특정 범위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T 눌리면 혹시 저처럼 이렇게 뜨나요? 표 만들기가? 네. 그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면 이렇게 뭔가 필터 단추, 이렇게 목록 단추도 생기고 위에 표 도구도 생겼습니까? 네. 그러면 표의 스타일도 막 줄 수 있고 우리가 뭐 배웠듯이 파워포인트 할 때 표의 스타일도 막 줄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가 이제 다르냐면 필터도 할 수 있는 게 물론 다르지만은 여기에 그냥 는 1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 는 1 엔터 어때요? 는 1을 쓰고 엔터를 쳐보라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열 전체가 다 채워집니까? 네. 원래 일반 범위는 그렇지 않죠. 원래 일반 범위는 하나만 딱 나오지만 얘는 열 전체가 수식 다 적용되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옆에서 내가 또 는 해가지고 막 얘를 찍으면 옆에 있는 얘를 찍으면 셀 주소가 안 나오죠. 열 1 나오고 뭐 이 위에 머리글 찍으면 뭐 표 2에 뭐 머리글이야 막 이렇게 나오고 는 해가지고 는 해서 이 표를 참조하면요 셀 주소가 안 나오고 막 표의 이름이 튀어나오거나 표에 막 열의 이름이 나오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범위가 아니죠 이거는. 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는 뭐 범위로 변환을 해서 정상 범위로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지우고 싶으면 다 잡고 딜리트로 지워도 될 겁니다. 그걸 다 잡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표의 이름이 있는데 표를 다 잡고 딜리트 키, 딜리트.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표의 이름이 막 나오고 할 건데 그게 는 해서 내가 얘를 찍으면 뭐표 1, 뭐시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이름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럴 때는 이것도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서 표의 이름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수식 탭에 아까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로 정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이름 관리자를 불러보세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요. ESC로 빠져나온 다음에 지금 뭐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하시면 안 되죠. 이상하다 싶으시면 ESC 제일 왼쪽 상단에 제일 왼쪽 위에 ESC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세요. 예, 수식의 이름 관리자.
우리 파워포인트든 뭐 시험시에 이상하다, 뭐 왜 이게 안 되지? ESC를 여러 번 눌러보세요. ESC. 뭔가 이상한 데 찍고 있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뭐 메모 안에 찍었다든지, 뭐 이상한 데 찍고 있고, 뭐 도형 안에 찍고 있고, 뭐. 근데 막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이런 편집 모드인데, 는 해가지고 편집 모드인데 막 이게 안 된다고, 이름 관리자가 안 된다고 막 방금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ESC를 눌러보라고 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뭐 편집 모드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갔죠? 그럼 여기서 표 1이라고 있어요? 네. 표 1을 선택하셔가지고 편집을 할게요. 네, 표의 이름을 참고 현황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수정해 주세요. 참고 현황 확인. 확인했으면 닫고. 그 다음 9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계속 중요합니다. 판매 내용 워크시트에서 단가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C7에서부터 C13영역만 포함되도록 수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판매 내용 워크시트로 와가지고 그 이름 관리자로 다시 가보시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왔고 이번에는 또 단가라는 그 이름이 있죠. 편집 눌러볼게요. 편집을 눌러서 거기에 지금 범위가 어디로 잡혀 있어요? C7에서부터 C12로 잡혀 있습니까? 네. 예. 근데 C13으로 고치랍니다. 그럼 이거는 적어서 고치는 게 빠르겠네요. 13으로 그냥 숫자를 고치세요, 숫자를. 2를 지우고 3으로 고치는 게. 시험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다 지우고 이게 범위를 다 지우고 다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12 돼 있으면 13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빠르겠죠? 적어서.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했으면 닫고. 네. 그 다음 94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이름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름을 정의하고, 이름을 편집하고, 이름을 삭제하고 하는 게 다 쓰이거든요. 역시 이름 관리자에서 하면 되겠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또 와서 이번에는 판매 내역 워크시트의 이름, 정의된 이름 중 수량을 제거합니다. 그럼 수량을 선택해서 삭제를 할게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삭제하시겠습니까? Yes 하면 되겠죠? 닫기. 수량을 선택해서 삭제를 했으면 됐어요. 네. 95페이지 적응 문제는 다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아까 우리 했듯이 수식의 이름 정의로 이름을 만들고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이름을 편집하고 삭제하는 것들이 시험 시에도 정말 다 쓰입니다.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꼭 실수 안 해야겠죠. 그 다음 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가 나옵니다. 날짜 및 시간 함수 어, 필요한 파일 열어보시고요. 챕터 3에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는 중요한 함수들이 시험에 나오는 그 함수들 위주로 설명할게요. 중요한 함수들이 96페이지 쪽의 함수들이 다 중요합니다. 지금 96페이지 나오는 today, now 중요하고요. 그 다음 year, month, day. year, month, day 날짜에서 연도, 월, 일을 추출하는 함수고요. 처음에 하여튼 뭐 이어 함수나 먼스 함수 이런 걸 막 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weekday라는 함수 있죠? 맨 밑에 96페이지 맨 밑에 weekday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거든요. 엑셀 시험에. 그 날짜에서 요일 코드를 돌려준다. 기본적으로 일요일이면 1번에서 토요일이면 7번을 돌려줘요.
네, 그 1번 옵션으로 하면은 일요일이 1번이고 2번 옵션으로 하면 월요일이 1번이다. 뭐 이런 그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서 대여 워크시트의 G2셀에 today 함수를 사용하여 오늘 날짜를 표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도서 대여 워크시트 G2셀로 갈게요. G2셀이면 여기 작성 날짜 넣는 곳이죠. 도서 대여의 G2에 와서 우리 today 함수 한번 써볼까요? 함수니까 는 먼저 쓰시고요. 는 해서 수식에서 불러 쓰는 거라 했죠. 함수가 today to까지만 쳐도 나오고 today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탭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괄호가 열리면요. 그냥 엔터 하시면 됩니다. 괄호가 열렸을 때 그냥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옵니까? 네. 날짜가 나오죠? 는 today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렸을 때요. today를 더블 클릭. 괄호가 열렸을 때 엔터. 그러면 현재 날짜가 나오죠. 이거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이 컴퓨터의 시스템의 날짜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 시키지 않았지만 이 함수도 한번 옆에다가 써볼까요? 우리 이런 데다가 J2셀에 와가지고요. now 함수도 한번 써보세요. 는 now. now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함수예요. 그럼 now 함수는 뭐가 나옵니까? 네. 날짜 n 시간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 되게 돼 있어요. 시간도 이 컴퓨터의 시스템의 시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날짜의 시간이 계속 38분, 39분 계속 업데이트 되게 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는 지금 이어머스테이까지 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G2에는 오늘 날짜를 넣었지만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데이 바뀌겠죠? 네, 내일 되면 3월 27일로 바뀌고 계속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99페이지 보시면은 도서 대여 워크시트의 E5에서부터 G13 범위를 이어 먼스 데이 함수를 이용하여 대여 연도 월 일을 표시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5셀에 일단 대여 날짜의 연도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쓸까요? 네, 예, year 함수, 는 year 불러주시면 됩니다. 는 year, ye 해서 year를 더블 클릭할게요. 괄호가 열리면 괄호 안에 날짜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괄호가 열렸을 때 날짜를 찍어주시면 돼요. 옆에 연도를 추출하고자 하는 날짜인 얘를 클릭해 주세요. D5를. 저처럼 하여튼 는 year를 목록에서 더블 클릭, 괄호가 열리면요. D5를 찍고 엔터. 그럼 연도가 나왔죠? 그 다음 그 옆에 또 month도 쓸게요. 바로 옆에 가서 똑같이 하면 돼요. 는 month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옆에 D5셀을 찍고 엔터. 또 그 옆에는 day 함수가 필요하겠죠? G5, G5셀에는 는 day도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역시 날짜를 찍고 엔터. 그러면 1이 나오고 예, 그렇게 연월일을 구했으면 저처럼 이 세 개를 다 잡은 다음에 그냥 채워주세요. 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채워집니까? 어, 드래그해서 채워도 되고요. 이 세 개를 딱 잡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채워도 되고요. 혹시 정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걸 다 잡은 다음에 아마 컨트롤 D를 눌러도 채워질 거예요. 컨트롤 D. 다운으로 아래쪽으로 채우는 게 컨트롤 D라서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컨트롤 D로 채워도 됩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시험 시에는 웬만하면 단축키는 좀 자제하시고요. 잘못 눌리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보면 기록에 남아요. 클립보드에 남아요. 클립보드에.
102페이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크데이 함수 이거 시험에 또 꼭 나오거든요. 도서 대여 워크시트의 요일 코드열에서 대여 날짜에서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 1에서 7로 대체 표기된 함수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일 코드를 구하는 곳이 있죠. 바로 옆에 H5 셀에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일까? 이 날짜가 무슨 요일일까 궁금하면요. 위크데이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그냥 날짜를 딱 넣어주면 날짜의 요일 코드를 돌려주고 기본 타입으로 그냥 옵션을 보통 생략을 많이 하는데 옵션을 생략하게 되면 일요일이 1번에서부터 토요일이 7번 나오는 그런 타입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써볼게요. H5, H5셀에 와서 는 위크데이 는 해서 WEE 해서 위크데이를 더블 클릭 선택할게요. 괄호가 열리면요. 괄호가 열렸을 때 대여 날짜를 찍어주세요. DO. 그리고 리턴 타입은 만약에 내가 컴마를 찍으면 뒤에 컴마를 딱 찍으면 여러 가지 리턴 타입, 리턴 옵션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제 만약에 생략을 하면 이거 컴마 안 찍고 생략을 하면 기본 타입으로 일요일이 1번에서부터 토요일이 7번 나오는 요령이 되고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에 2번 타입으로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1번 나오도록 해봐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2번 타입을 더블클릭 선택하시거나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그냥 보통 1을 넣거나 생략을 합니다. 컴마 안 찍고 생략을 하면 기본이 일요일에 1번에서부터 토요일에 7번 나오는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어 먼스 데이처럼 날짜만 찍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위크데이. 그럼 4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일요일이 1번이니까 수요일이겠죠. 웬즈데이, 수요일.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쭉 채우기도 해보세요. 지금 4 나온 거 다시 선택하셔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면 7번이 나왔다는 것은 토요일인 거고요. 네, 5번이 나왔다는 건 목요일인 거고요. 근데 왜 이렇게 쓰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월화수목금토인지 못 알아보는데 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엑셀은 날짜도 그렇고 요일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다 숫자 값으로 계산합니다. 엑셀은. 우리한테 오늘 날짜는 이거지만 엑셀한테는 오늘 날짜가 뭐냐면 엑셀한테는 이겁니다. 45,377입니다. 제가 표시 형식을 지금 간단한 날짜로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보기 편한 날짜가 되지만 네, 원래 엑셀한테는 시리얼 넘버인 숫자 값으로 날짜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돌리면 특정 서식 없음으로 날짜를 돌리면 45,377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컨트롤 시프트 3번을 누르면 그게 날짜 형식으로 바뀌는 거라서 컨트롤 시프트 3번을 딱 누르면 날짜로 바뀌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날짜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도요. 엑셀은 1, 2, 3, 4, 5, 6, 7입니다. 엑셀한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보죠. 그럼 우리는 어저께 혹시 이렇게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눌렀던 거 기억나세요? 네. 맞는 형식이 없을 때, 우리한테 맞는 형식이 없을 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만들어 준 적도 있었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어요. 어저께 컨트롤 1번 눌러서 뭐 얘기했었냐면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할 때 이거 알죠? 이거. 시간. 어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H 그 AM 슬러시 PM 그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 분초가 원래 다 나오는 게 정상인데 시만 표시하면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표시하겠어. 근데 날짜의 형식은 혹시 이거라고 제가 어저께 얘기하지 않았나요? YYYY MMDD. 우리 지금 요일을 표시하고 싶은 거죠? 요일을 표시하고 싶으면은 한글 요일이면 AAA, 영문 요일이면 DDD 하기로 또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보시죠. 컨트롤 1번 눌렀을 때 한글 요일을 표시하시고 싶으면 A를 3개 사용자 지정해서 해보시라고요. 요일 코드 잡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못 알아보잖아요. 범위를 잡은 다음에 시험 시에는 이대로 냅두면 됩니다만 지금은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어저께 배웠으니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으로 와가지고 AAA를 써보라고요. 지표준 같은 거 지우고 AAA A를 4개 쓰면 수요일까지 나오죠. 영문요일로 Wednesday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영문요일을 쓰고 싶으면 DDD. 네. 그러면 when 축약형 DDDD 하면은 Wednesday까지 다 나오고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우리한테 맞춰보라고. 우리한테.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A를 3개, A를 4개 뭐 이렇게 해서 네. 한글 요일로 표시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시 일반으로 돌릴게요. 다시 일반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110페이지로 와보시죠. 110페이지. 110페이지 적응 문제가 그 중요한 문제가 1번, 2번, 3번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110페이지 적응 문제 1, 2, 3번이 중요한데 특히 3번 문제 보시면요. 그 지역 분석 워크시트 H열에 now 함수와 year 함수를 사용해서 각 수입 일자에 몇 년 전에 수입이 되었는지를 뭐 계산을 해라 이런 게 비슷한 게 있어요 시험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해보고 맞히죠 그러면 이 책의 대여 날짜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몇 년 전에 대여가 된 건지 지금으로부터 이 책이 몇 년 전에 빌린 건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현재 연도 빼기 이 대여 연도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now와 year를 쓰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현재 연도를 구하고 싶어요. 내년 되면 내년 연도로 자동으로 바뀌겠죠. 나오는 컴퓨터의 날짜의 시간을 가져오니까 내년 되면 하여튼 year 안에 today나 now를 쓴다는 것은 현재 연도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여기 I5에 와서 우리가 이게 몇 년 전에 빌린 건지 이 책을 몇 년 전에 빌린 건지 지금으로부터 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는 이어를 먼저 쓰고 이어의 괄호 안에 이어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now를 쓰는 겁니다. 네, 나오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죠. 시스템에 날짜와 시간을 now를 더블 클릭해서 now 괄호 열고 닫고를 확실하게 더블 클릭이 잘 안 되면 탭키를 눌러 선택하시면 돼요. 탭키로 now 그 탭키 그 나타났을 때 탭키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빨간색 가로 닫고 now에 대한 빨간색 가로 닫고 이어에 대한 가로도 닫고 그리고 엔터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옵니까? 네, 2024가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다시 더블 클릭한다는 것은 F2 눌리는 거랑 똑같은 건데 편집하겠다는 뜻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거나 내가 찍어놓고 F2를 눌리는 건 편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입력하시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뒤에다가 다시 이어가 필요하겠죠? 네. 이어를 쓰고 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아까 저 책 첫 번째 이 대여 날짜를 찍어주면 되겠죠? 이어의 가로 안에서 이 D5, D5를 찍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하게 나오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근데 뭐 이렇게 나왔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나왔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하고 형식이 다르다 했잖아요. 얘하고. 얘 이거 실제로 숫자 값으로 고치면 막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날짜 n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짜 n 시간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 년 걸렸는지 연차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숫자 값으로 나와야 되는 10년이면 10 이렇게 숫자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날짜 n 시간으로 얘가 착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표시 형식을 다시 일반으로 바꿔보세요. 표시 형식 일반으로. 그러면 7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지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7년 전에 대여가 된 게 맞죠? 네. 그래서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날짜인 시간으로 now를 썼다고 얘가 괜히 그 오버해가지고 날짜인 시간으로 이렇게 날짜인 시간 값으로
우리한테 네, 그 표시 형식을 이렇게 바꿔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던 거지. 실제로 일반으로 돌려보면 맞게 나온 겁니다. 7년 전에 대여가 된 게 맞잖아요. 그래서 현재 연도 빼기 대여 연도, 네, 현재 연도 빼기 대여 연도로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